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세요. 저는 울릉군 총업인연합회 전 회장인 정영환입니다. 울릉도에서 거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고향입니다. 지금 64년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선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오징어 잡이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학교 졸업하고부터 계속 오징어배 선장하면서 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배를 구입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때는 오징어 잡이가 굉장히 활발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공무원은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안 했죠. 선장들 수입이 월등히 나으니까 선호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기절이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활발했던 때는 몇 년도쯤이었을까요? 70년도 여기에 선박들이 몇백 척이 저동항을 이용해가지고 위판이 이루어졌고 울릉도에 소속되어 있는 대형 어선들만 약 한 200여 척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정말 개도 500원짜리를 물고 다닐 만큼 돈이 흔했고 오징어도 대풍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눈만 뜨면 돈이었거든. 한마디로 바닷물이 바다 은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호황을 이루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징어 가격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오징어 한 축에 7, 8천 원 이래밖에 안 갔죠. 그때 당시 7, 8천 원만 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걸 하루에 한 몇 시간만 줘봐가 1000개씩 막 잡아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잠깐만 나갔다 와도 배가 꽉 차서 돌아왔겠네요. 예, 그렇죠.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야 뭐 기분 그거 말로는 표현 못하죠. 요즘에는 오징어가 사실 금징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오징어 지금 공급량이 없습니다. 어획된 양 자체가 없어요. 그리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기름값이 과거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 기본적인 출하 경비가 많게 지출되는데 오징어 양은 10분절로 급감한 상태거든요. 오징어 감소 요인들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온난화 현상으로 수온이 상승, 그다음 자망업들이 대량으로 남행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금징어란 말 자체가 일부 소비자들이 그냥 비싸다고 금징어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징어를 잡는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금징어가 아니죠. 울릉도에 오징어 특징점이 있을까요? 영광굴비는 왜 영광굴비입니까? 그 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모두가 다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울릉도는 정말 오징어에 대해서 신선도를 첫째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를 시킵니다. 오징어를 전부 다 상자에 담아서 저온실에 넣어가지고 세포들이 정말 싱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건조를 하기 때문에 맛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 육지의 오징어하고 울릉도 오징어 상품 외형은 보면 비슷하다 싶어도 실제로 먹어보게 되면 육지 오징어는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울릉도 마린 오징어는 딱딱한 게 없어요. 아무리 말라도 씹어 무면 좀 부드럽거든요. 선장님은 오징어 자주 드시나요? 그럼요. 집에서도 수시로. 근데 오징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혹시 선장님만의 또 오징어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도 먹고 두리치기도 해 먹고 구워서도 먹는데 사실 가을철에 그건 생오징어를 약간 하루 정도만 말려가지고 구워서 먹게 되면 오징어에서 정말 기름이 줄줄 나오거든요. 와. 우리는 배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바다 나가서도 심심하면 오징어 한두 마리 활보기가 물맛 쭉 빼가지고 구워놓으면 누런 기름이 참기름 부는 것처럼 와.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둘이 먹다가 한 명 죽어도 진짜 모른다는 말이 딱 그에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아주 가까운 데서 어항이 없어요. 그러다니까 한 6시나 이래 돼서 나갔다가 아침 한 5시나 돼서 전부 다 입항하고 일하죠. 저녁 6시에 나가서 거의 12시간이 예,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조업을 하죠. 멀리 나가시면 어디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멀리 나가면 한 6시간씩 나가죠. 독도가 여기서 1시간 반 독도는 우리 선속으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거든요. 오징어 잡이배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는 어떤 의미일까요? 독도는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수산물의 보물창고죠. 해저면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섬이거든요. 어획량을 보게 되면 울릉도보다 더 많습니다. 문어, 새우, 가자미, 오징어, 발급시 상당량이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획되거든요. 정부에서 정말 신경 써가 독도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한 배 선원에 몇 명이 지금요 계세요? 어촌에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들이 한 척에 거의 한 명이 다니는 게 한 3분의 2가 됩니다. 혼자 작업하면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계속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꿀매 겨자 먹기식으로 나가는데 요즘은 어항이 부진하고 고유가라 해서 출어하더라도 경비를 다 못하고 거의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죠. 오히려 나가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예. 더 많은 거네요. 그러면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매출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매출 7천만 원에 경비 8,900 났으니까 마이너스 났죠. 그럼 내가 생활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였죠. 그게 오늘은 현실이거든. 그래 누가 기여를 하겠어요. 단순히 이걸로만은 생활이 어려운 편이네요. 70년대 그때는 농토 저런 거는 돈 몇백만 원 했거든요. 우리가 하루 수입이면 땅적 샀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완전 역전돼 가지고 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10억, 20억짜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선주라면 우상화처럼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은 천덕꾸러기 됐죠. 과거에는 정말 호황된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은 거네요. 예. 선장님은 지금 요 배를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이 전혀 전혀 없으시겠네요. 없죠. 그래도 어디 바꿀 거라고 봅니다. 선장님은 몇 년 정도 더 오징어 잡이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이거 정책적으로 배만 정부에서 정상 가격만 주고 사들르면 감척 넣어야죠. 이걸 갖고 있게 되면 배에 붙들려 가지고 다른 걸 하나도 일 못하죠. 혹시 지금 다른 뭐 수입원이 따로 있으신 편이신가요? 없죠. 배 하는 사람이 다른 걸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 배 운영할 기간 되면 또 내 배 운영해야 되니까 그 회사에도 피해가 가니까 아닙니까? 조업 시간이 12시간이나 되니까 더 또 그러시네요. 할 수도 없고. 지금 기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양식업이나 통발업 그런 업종에는 수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울릉도는 거의 오징어밖에 없거든요. 한 네네. 90%가 오징어업의 종사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한 10년째 전부 다 마이너스 운영하다 보니 인내서 생활하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유지하기는 더 막막하고 지금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선장님께서는 기여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으시는 편이겠네요. 솔직하게 네. 기회를 반대하죠. 내 자신적으로 돈벌이가 안 돼가 내 자녀한테도 안 물리줄 입장이면 다른 사람 오라 해서 안 되죠. 그거 사실 오늘날 우리 울릉도 실정입니다. 선장님에게 오징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오징어란 저한테는 삶 자체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평생을 삶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애물단지가 됐다. 애물단지다. 바로 선장님의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꿈이 있다면요. 울릉도 독도 주변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조업 자체를 원하게 금지를 시켜주고 정말로 바다를 지키고 깨끗이 보존하고 싶은 어민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해서 생활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마지막 희망사입니다. 그게 전부 다 울릉도 전체 어민들의 소망일 거예요. 우리 고향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돼가 후손들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섬, 깨끗한 섬으로 물려줘야죠. 바다도 그렇죠.